찬바람에 지푸른 바다가 일렁거리면 고소하고 달콤한 속살이 꽉 찬 대게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죽회라는 이름을 가진 대게는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의 모양이 대나무처럼 곧다해서 부서졌는데요. 추운 겨울을 보내며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가 무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동해안. 그곳에는 지금 물오른 대게가 가득한데요. 동해안 어판장 곳곳에서는 영근해에서 잡아온 대게를 경매하는 풍경으로 늘 부산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대게부터 대게의 4,000뻘 되는 킹크랩과 여름을 제외하고 연중 맛볼 수 있는 붉은 대게까지. 단단한 껍질 속 누구보다 부드러운 속살을 품고 있는 동해바다의 주인공, 대게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바로 그 대게라는 대게예요? 예, 이게 러시아 와, 대게입니다. 러시아 대게예요? 예. 오, 이 쭉쭉 뻗은 롱다리 좀 보세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예. 이 대게 하면 우리나라 이 대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영덕, 포항, 영덕, 포항, 쪽, 네, 그쪽 울진, 가면은 예. 뭐 영덕 대게라고 해서 또 울진 가면 울진 대게라고 해서 이렇게 네네. 나오거든요. 예. 뭐 그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종류고요. 이것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네. 러시아 대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좀 힘들지 않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러시아 대게, 영덕 대게 구분 자체가 좀 힘들다고 좀- 보시면 되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원산지가 고향이 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영덕에서 왔습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뭐 영덕 쪽에서는 이 발에다가 띠를 해서 아. 영덕 대게 그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거다? 네. 이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잡힌 예, 예. 거다. 아, 그렇군요. 수협에서 뭐 증명하듯이 예. 이렇게 해서 보증을 해주는군요. 예, 예. 근데 이 친구는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kg, 1킬로 정도? 1kg 한 200 그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대게보다 살을 더 많이 먹고 싶다. 그래갖고 이게- 이거보다 더 큰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이제 킹크랩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종류가 아예 달라지는 건가요? 예, 종류가 전혀 틀려지는 거죠. 어. 킹크랩 이제 이것 보고 좀 킹크랩이라고. 얘네요? 예. 우와. 이 다리의 살 자체가 네. 엄청나거든요. 그러네요. 막 털복숭이 같네요. 예, 예. 와. 부드럽고 이게 지금 다 가시처럼 돌기가 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손으로 만지시면 아픕니다. 팔이. 이거 내가 들 수 있을까? 장갑 아니, 괜찮아요. 어머머머, 사장님! 우와, 몸무게가 엄청나네요, 진짜. 우와, 사장님, 몸 잡으셔야 되겠다. 와,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러네요, 그죠? 딱딱한 껍데기 속 누구보다 부드러운 속살을 품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12월부터 5월까지 바닷속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동해안 겨울 별미 대게와 연중 맛볼 수 있는 홍게, 그리고 게 형님뻘 되는 킹크랩까지 향긋하게 때로는 달큰하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동해바다의 짭조름한 맛을 만나봅니다.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진미를 찾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 대게하면 떠오르는 고장, 영덕인데요. 동해안의 대구와 청어 등 많은 한류성 어종 중 영덕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은 대게. 겨울바람 불기 시작한 11월부터 5월까지 영덕 강구항은 대게철을 이룹니다. 항구 주변엔 200개가 넘는 식당들이 대게 거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곳곳에 놓인 대게 찜통은
하얀 연기 솔솔 피우며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시장에 가셔가지고 손님들이 자기네들이 게를 골라서 선택해서 사옵니다. 사오면은 만약에 10만 원치 사왔다. 10만 원치 사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10% 10,000원을 받고 찌는 값을 10,000원을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구절은요. 울진이나 이라고 그러더라고. 연안산이라고 해서 갓발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아가미를 따면 이게 짠물이 좀 빠지거든요. 이런 걸 빼줘야 됩니다. 제철 맞아 제대로 살오른 대게는 맛있게 찌는 요령도 따로 있는데요. 달큰한 내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게의 배가 위를 향하도록 푹 쪄주는 게 비결입니다. 약간 기울여서 놓습니다. 바닥이다. 여기에 있는 이제 뱃속 안에 있는 내장이나 뱃속 안에 있는 바다 짠물이 조금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나열해서 약간 기울여서 놓으면은 아가미 쪽으로 찌면서 짠물이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드실 때 짠맛이 별로 없습니다. 같은 영덕대게라도 품질에 따라 맛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게철이 되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덕 박달대게라고 하는 최고 상품. 브랜드화되어 있는 여기 일명 팔에 완장을 차고 있거든요. 그거. 두 번째는 영덕대게. 연안산이라고 해가지고 영근에서 잡히는 건데요. 박달나무처럼 단단하여 이름 붙여진 박달대게는 수분 함량이 적고 속살이 90% 이상 꽉 차 대게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꼽히는데요. 박달나무만큼 딱딱하게 꽉 찼다 해서 박달대게지. 상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박달대게 이래 나온 게 대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름이 아니다. 속이 꽉 찼다. 연안에 사는 일반 대게와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요거는 박달대게는 색깔이 탁하고 진하잖아요. 그냥 밑에 일반 대게는 색깔이 보면 뭐 투명해, 연하고 깨끗하고 색깔이 보면. 박달대게하고 일반 대게 구분하는 거는 여기 입술 색깔 보면은 요 입틀 색깔이죠. 입틀 색깔. 얘는 보면 색깔 좀 까무스름하게 진하게 나오고 얘는 노릇스름하잖아요. 이렇게 살줄처럼. 근데 이제 먹는 사람이 먹어보고 짠맛이 나거나 다른 살을 뺐는데 살이 쏙 뽑혀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박달대게 아니고 물게라 그러죠. 싼대게. 영덕의 얼굴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영덕대게는 대게의 고유명사가 됐는데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영덕대게. 고려말 학자 권근이 지은 양천집에는 임금에게 그 뛰어난 맛을 인정받았다 기록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대게의 오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영덕대게 유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고려 931년도에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영덕 지역에 그 차유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시를 하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인 영덕대게를 그 중앙상을 올리면서 그 영덕대게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대게의 역사가 깃든 차유마을은 1999년 대게 원조마을이란 표지석이 세워질 만큼 영덕대게를 브랜드화시킨 본고장이죠. 아주 우리는 영덕에서는 딴 지역보다가 물수심과 바다 밑에는 모래자갈도 있고 흙자갈인데 아주 모래자갈에 게가 서식하는 위치가 아주 좋게 나 있고 그러면서 깨끗한 모래자갈에 사는 대게들은 내장도 황장이 나오고
그렇게 게가 맛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덕대게가 알아주고 먹어보면 그리고 또 영덕대게는 보통 딴 지역에는 가면은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만 않고 수입대게도 우리가 영덕대게를 하면 믿고 사 먹을 수 있지만 영덕대게는 이 박달대게가 항상 이 영덕의 얼굴입니다. 대게의 대표 브랜드인 영덕대게는 모래바닥과 진흙을 좋아하는데요. 수온이 낮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동해안의 바다는 대게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죠. 대게는 그 영명으로 스노크랩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게 분포를 보면 한국 동해안이나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아니 일본 알래스카주까지 북쪽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식 수심은 한 200에서 한 500m 되는 수심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200에서 300m에 주 서식하고 있습니다. 서식 수온을 보면 한 2에서 5도씨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산란 시기는 초봄에서 초여름까지 그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암캐는 대체로 7만여 개에서 15만 개의 알을 낳는데요. 교미를 하고 한두 시간 후면 산란을 하는데 큰 개로 성장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개는 이제 탈피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즉 저희들은 그래서 계단식 성장을 하는데 성장 곡선이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쭉 계단식을 한번 탈피할 때마다 한번 크고 그래서 수컷은 여러 번 탈피를 하죠. 10번 이상 탈피를 합니다. 그 탈피하는 과정에서 한번 탈피할 때 성장이 팍 이루어지고 팍 이루어지고 이러고 암컷은 거의 성장 탈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컷은 아주 작죠. 빵개라 해가지고. 탈피한 직후의 물렁개부터 탈피하기 직전인 훅개까지 일생을 순환하며 살아가는 대게. 대게는 일생 동안 10회 이상 껍질을 벗는데요. 수많은 변신과 함께 몸집을 키우며 서서히 성장을 하죠. 모든 탈피 과정은 10년 이상 걸리며 모든 과정이 끝난 대게를 박달대게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단한 껍데기 속 하얀 속살을 숨겨둔 박달대게를 맛보러 영덕엔 끊임없는 발길들이 이어지는데요. 속껍질이 형성된 상태를 폭개라고 합니다. 대게의 껍질이 폭개 상태가 되면 대게를 상징하는 곳이자 대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강구항은 이 싱싱한 대게들 덕분에 생생한 활기를 띱니다. 대게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영덕 강구항. 대게의 산란과 성장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를 금어기로 정해 조업을 금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달에 30일에 한 10분 정도 조업하면 잘한다니까. 바다 날씨가 나빠 출항을 못하는 날에는 그물을 손질하며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다음날 새벽, 선잠에서 막 깨어난 어선들이 밤바다로 향합니다. 동북방 쪽으로 1시간. 그렇게 멀리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대게 서식기가 보통 200m에 400m 사이니까.
대게는 주로 동해안 연안 곳곳에서 잡히는데요. 해양 생물의 터전이자 수산 자원이 풍부한 자연어장인 동해안은 최고의 대게 서식지입니다. 수온이 낮은 데다 깨끗한 모래바닥이 있어 대게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은데요. 쫄깃하고 단단한 속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황금어장인 셈이죠. 특히 늦겨울과 이른 봄에 잡히는 녀석들은 몸집이 크고 살이 단단해 더욱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 깊숙이 들여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리자 한껏 살이 오른 대게가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대게를 손질하는 어부들의 손놀림엔 흥이 묻어나고 배전 가득한 수확의 기쁨에 힘이 솟구칩니다. 어둡던 하늘과 바다에도 아침이 찾아듭니다. 거미줄같이 가늘지만 그물의 간격은 12에서 15cm로 성근 대게잡이용 그물. 긴 다리 중 하나만 걸려도 잡혀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대게를 그물에서 꺼내 일일이 자루재야 합니다. 지금 이거 딱 걸리면 그 9c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별 작업 딱 하면서 이게 자가 통과가 되면 상품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통과가 되죠. 이거는 상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버려야 돼요. 왜 이거는 내년에 또 다음에 또 그물 또 잡아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귀한 몸이니만큼 잡는 것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 대게. 몸통 지름이 9cm가 넘지 않으면 도로 바다에 놔줘야 하고 빵게라 불리는 암캐 또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통화는 우리 여상 4도예요. 4도고 바닷물 온도가 현재 12.8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층에 사는 온도하고 이 통화의 물하고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물온도 하나까지 세심히 신경 써줘야 하는 귀한 몸입니다. 강구항에만 60여 척, 축산항에 80여 척의 배가 대게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대게는 영덕의 한 해 농사인 셈이죠. 녹록치 않은 겨울바다지만 배 안 가득한 대게 덕분에 새벽 조업의 고생도 잊게 만듭니다. 강구항의 하루는 밤새도록 바다와 씨름하며 건져 올린 대게들을 배에서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배에서 내린 대게들은 위판장으로 옮겨지는데요. 등급별로 분류한 다음 곧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단단하게 살이 여물어 먹음직스럽고 통통한 대게들은 눈치 작전이 치열한 위판이 끝난 뒤 주변의 식당으로 혹은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딱딱한 껍질 속 살을 감추고 있는 게는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대게의 외국 사촌쯤 되는 킹크랩,
온몸에 가시가 있고 큰 몸통과 붉은 빛깔이 특징입니다. 서남해 안에 봄바다를 풍성하게 만드는 꽃게. 살이 오르고 알도 꽉 차 1년 중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봄 꽃게입니다. 설엉개, 찌개, 활개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칠개. 낙지를 잡는 데 중요한 미끼로 쓰이고 서해안 어느 갯벌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한가한 모래사장. 모래 위를 돌아다니는 개와 강아지가 힘겨루기를 하는데요. 모래 속 집으로 들어간 개의 승리인 것 같죠? (50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항구 강릉 주문진항. 주문진항에는 4천여 명의 어민들이 양미리, 명태, 꽁치, 오징어 등을 잡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밤새 조업한 배들이 부두로 들어오고 살아있는 오징어는 트럭의 수조에 실려 전국의 횟집으로 나갑니다. 싱싱한 오징어와 함께 대게의 사천벌 되는 붉은 대게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서식 환경이 다른 대게와 붉은 대게. 홍게라 불리는 붉은 대게는 게딱지의 색깔이 밝은 주황색을 띠고 대게는 연붉은 흰색에 가까운데요. 수심이 깊고 먼 바다에 사는 붉은 대게의 껍질이 더욱 두껍고 단단하답니다. 대게하고 붉은 대게의 차이를 보면 우선 대게는 저희 나라에서 연안 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대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고 있고, 또한 붉은 대게하고 대게의 과립성 돌기가 대게 같은 경우 뒷부분 각각 뒷부분 쪽에 두 줄로 이어진 형태 나타나고, 붉은 대게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시작해서 한 줄로 모여지는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붉은 대게 같은 경우에는 등 갑갑의 좌우측 끝부분에 뿔 모양이 약간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게는 11월부터 이듬해 봄이 되기 전까지, 붉은 대게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계절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어물과 활어로 유명한 어민수산시장. 이곳은 요즘 날씨가 추워질수록 담백한 맛을 더하는 붉은 대게가 인기입니다. 그렇죠. 대게에 비하면 3분의 1값 정도 걸립니다. 대게에 비교하면.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긴 틀리는데 이 홍게가 좀 향이 조금 더 진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상품일까요? 물건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순놈인가요? 암놈인가요? 이거는 암놈을 못 잡아요. 그래요? 암놈을 잡으면 다 놔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보통 게 고르는 방법. 네. 저희가 이제 양쪽 여기 가슴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좀 딱딱하다는 걸 느껴요. 신선하죠? 예,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이 조금 없는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말랑거려요. 아, 그렇구나. 예, 차이가 있어요. 와,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예. 네. 근데 제가 오늘 몇 마리만 필요한데. 예, 조금 더 크니까. 그 괜찮아요? 예. 이거 한 반 줄 수 있어요? 아, 네네. 오늘 굉장히 좋은 물건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눈알이 탱글탱글 잡혀 있고. 오늘 잡은 거라서 싱싱해요.
대게에 비해 속살은 적지만 가격이 절반 수준이어서 서민 대게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 물 밖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바로 직전 배에서 위판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예전엔 그저 상하지 않게 얼음으로 갈무리한 후 항구로 들여왔지만 요즘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활어 상태로 들여옵니다. 배를 하늘로 향한 채 10마리씩 좌우로 정렬되는 붉은 대게. 위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은 내 집 내 집 할 것 없이 서로의 일을 돕는데요. 일 년 내내 싱싱한 활어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붉은 대게의 위판 가격은 박달 대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제일 우리가 지금 그 수계 같은 경우에 수분 함량이 많은 게는 조금 그 질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건 마리당 경매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4,000, 5천 정도 최저 가격. 그리고 박달대게는 한 뭐 10만원에서 한 20만 정도 사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예, 마리당. 영덕, 강릉을 비롯하여 포항, 속초 등 동해안은 어딜 가나 대게가 지천인데요. 울진 역시 대게의 고장으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항구 주변이 웬일로 떠들썩하나 했더니 3, 4, 5 모여 풀치기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낚싯바늘에 걸려오는 녀석은 다름 아닌 전어 새끼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제법 손맛이 짜릿합니다. 아, 전어 새끼입니다. 전어. 예예. 전어입니까? 예예, 전어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잡고 있어요? 지금요 카드 낚시 가지고 훌치기로 지금 잡는 겁니다. 이거 저 학꽁치 잡으러 왔다가 학꽁치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이거라도 잡는다고 지금 잡고 있어요. 항구 한편엔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올 학꽁치를 기다리며 몸을 푸는 낚시꾼들이. 또 한편엔 통발로 잡은 자연산 고동이 항구의 정취를 더합니다. 곧이어 대게가 위판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배보다 물차에서 내리는 대게가 더 많다는 것이 이곳 후포항 대게 위판장의 특징. 이른 새벽에 출항하는 어선을 대신해서 물차가 대게를 보관했다가 위판을 치르는 거죠. 대게는 선도와 함께 다리가 모두 붙어야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손길이 조심스러운데요. 다리가 2개 이상 떨어진 게는 정상인 대게보다 30에서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어민들의 반찬거리로 사용됩니다. 정리가 끝나기 무섭게 위판이 시작되는데요. 11,300원, 33번. 자, 60마리. 7,600원, 7,600원.
경매사가 모든 중매인이 적어낸 가격을 확인한 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합니다. 그 울진대게는 영덕대게와 달리 영덕대게는 먼바다 가서 울릉도나 독도근에 가서 잡아오는 게가 많고, 울진대게는 수심 400m 이하, 400m까지 200m에서 400m 얕은 수심에서 잡은 게로서 맛이 풍부하고. 후포항에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축제도 열고 있는데요. 무료 시식, 대게 특별 경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여름철을 제외한 4계절 동안 위판장을 찾으면 대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안에서 잡아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울진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게 위판 가격은 주말보다 주중에 더욱 낮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연안이 아닌 원양에서 잡은 붉은 대게는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됩니다. 영덕, 속초 등지의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을 거치는데요. 대게보다 키토산이 훨씬 풍부해 껍질은 사료나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고 살은 다양한 제품으로 변신합니다. 냉장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2일 정도가 지나면 속살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흑변 현상이 나타나 가공하기가 쉽지 않았던 붉은 대게. 하지만 영덕에서는 붉은 대게의 속살이 검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게살 장조림, 게 간장, 게 통조림 등을 생산 중인데요.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잡은 붉은 대게만을 원료로 하는 데다 방부제를 일체 넣지 않아 제품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직접 발라먹기 번거로웠던 게살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를 넘어 일본에도 수출될 정도라고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죠?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드는 대게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대게 방금 찐 거죠? 예, 방금 쪄가지고 나왔어요. 우와, 이 이쁜 다리도 좀 보세요. 근데 예. 요즘에는 예. 그 현지에다가 전화를 해서 택배로도 주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찌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찌기가 쉬운가요? 가정에서는 수돗물에다 한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짠물을 빼고 예. 예. 배가 하늘을 보게끔 이 배가 이렇게 보이게끔 네. 이런 식으로 네. 넣고 찌면 되거든요. 예. 뭐 아무것도 뭐 양념 같은 건 안 넣고 그냥 찌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양념은 하면은 안 되죠. 안 되고. 예. 우리가 왜 네. 게 껍질에다가 막 밥도 비벼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맛있게 먹는 또 이렇게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게 게 껍질에다가 네. 우와. 밥을 비벼 드시려면 이 장으로 비벼 드시는 거거든요. 이 장에다가 본인 몸에서 나온 국물이네요. 예, 이 장에다가 야채랑 참기름 넣고 이렇게 볶아서 이 국물에다가 예, 예. 참기름 뭐 이렇게 그래서 김 넣어서 싸서 예, 이렇게 김가루 드시는 넣어서 거. 예.
이것도 역시 이런 걸 잘라내는군요. 그렇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네, 정말 대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네. 대게의 몸에서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눈에 확 뭐가 있는지 보이네요. 근데 입안에서는 자꾸 말을 못할 만큼 침이 고여요.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대게를 찌기는 쪘는데 찌지 않고 먹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찌지 않고 드시는 방법은 회로 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 회로. 예. 그럼 역시 다리 부분인가요? 예, 다리 부분은 회로 드시고요. 네. 집에서 이제 또 찌지 않고 드실 때는 또 찌개를 해서 드셔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 어떻게 해서 먹어도? 예. 엄지발가락 부분을 이렇게 자치시면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드시면 돼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그냥 이게 막대 사탕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일단 맛을 보고. 이 부분이 가장 쫀득하고 맛있어요. 아, 다리마다 맛이 틀리겠죠? 예, 그럼요. 아, 집게발. 어떠세요? 달짝지근하고 달아요. 왜 이렇게 달아요, 이거?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양념한 게 아니잖아요. 우와. 살도 엄청나게 많네요. 우와, 여기 보이세요? 위에 있는 솜사탕 같은 부분을 빼고도 요 살이 그냥 구석구석 꽉꽉 차 있네요. 포크의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빠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한 번에 쭉 빠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빠셔가지고요. 쭉. 우와, 진짜 살만 쏙 빠지네요. 다리 하나에서 나오는 살이 이렇게도 많아요. 우와, 이게 다리 하나에서 나오는 살이거든요. 보이시죠? 밥을 나중에 볶아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볶은 게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짜잔! 우와, 지금 대게 몸에서 나온 아주 맛있는 육수에다가 참기름, 그리고 갖은 채소와 김가루까지. 수저로 막 떠서 먹으면 되나요? 네. 김이랑 같이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향기가, 우와, 지금 대게 몸 안에 있는 육수에다가 볶은 밥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이 계절에 먹는 이 대게, 제철에 맞는 대게는 이 맛을 놓치면 내년 겨울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게는 영양도 만점이고 맛도 정말 제가 먹어본 맛은 평가는요, 달짝지근하면서 쫄깃하면서 탱탱하면서 마지막은 개운하기까지. 이 제철 맞은 대게 놓치지 마시고요. 겨울철 별미로 꼭 한번 가족분들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놓치시면 내년 겨울에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전 열심히 먹을까요? 네.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뛰어나 일찍이 왕실에 진상될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아온 대게. 요거 박달대게라는 건데, 예. 요거는 바로 잡아서 바로 경매를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맛도 좋고, 예, 영양가도 좋고, 수입산보다는 국산 대게라는 겁니다. 대게는 일단 산지에서 갓 잡은 대게는 입맛에 따라 회, 찜, 탕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입에서 사르르 녹는 대게 회는 맛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허물허물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허물허물합니다. 이게 이거 같은 경우 차가운데 가면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차가우면서 이제 응고하면서 예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 좀 허물한 것보다는 이제 살이 이제 탱글탱글해집니다. 이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차가운 얼음물에 대게 살을 넣으면 마치 새하얀 눈꽃이 핀 것처럼 살점이 몽실몽실 떠오르는데요.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대게를 가장 맛있게 즐기려면 찜솥에 푹 쪄먹는 게 제격. 깊은 바다에서 자라 적당히 간이 밴 데다 보드라우면서도 달큼한 맛이 일품이죠. 옛말에 대게 한 마리 쪄먹으면 온 동네 소문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수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대게찜. 고려시대의 한 문장가는 대게를 두고 다리살은 엿처럼 달고 눈처럼 희다고 표현하며 산의 진미를 초월하는 맛이라 격찬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대게가 귀한 대접받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죠? 바닷속 깊은 곳에 살며 영양분을 섭취한 대게는 바다의 건강한 기운을 온몸에 품고 있는데요. 덕분에 살에는 단백질,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어린 자녀나 노약자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게살 죽을 쓸 건데요. 쌀, 그다음에 참기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 소금, 그다음에 속재료는 표고버섯, 당근, 그다음에 브로콜리. 자,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자, 게의 몸통에서 발라낸 살로 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게를 적당히 불린 뒤 참기름 넣고 달달 볶아 뭉근하게 죽을 끓이는데요. 거룩하게 농도가 나. 고소한 대게죽은 든든하면서도 소화까지 잘 돼서 체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 덕분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영양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속을 파낸 오이에 부드러운 붉은 대게살과 갖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상큼한 붉은 대게 오이선부터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담백한 맛을 내는 찌개까지. 그야말로 염치고 체면이고 모두 있게 만드는 푸짐한 밥상입니다. 얼마 전 울진에선 대게의 맛을 좀 더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개발했는데요. 전국에서 찾아든 사람들의 허기진 발걸음을 유혹하는 또 다른 별미. 대게의 맛과 모양을 그대로 살린 대게빵이 그 주인공입니다. 요게 대게 가루거든요. 이게 대게 맛, 색, 그 대게 향 모든 거 보존시킨, 동기를 건조시킨 대게 가루입니다. 대게 모양의 틀 속에 담백한 대게살이 함유된 가루를 넣고 만든 대게빵. 저렴한 가격에 대게의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으니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입니다. 손이 시릴수록 맛이 좋다는 겨울철 별미 대게. 딱딱한 갑옷 속에 달큰한 속살을 감추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그 맛이 일품인데다 겨울 동해바다의 향기를 그대로 담아 꽉 찬 속살과 맛이 한껏 차오른 대게.
쫄깃하고 담백한 속살을 자랑하는 붉은 대게. 대게와 붉은 대게 모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단단한 껍데기 속 부드러운 맛을 감추고 있는 대게와 붉은 대게. 동해안 깊고 푸른 바다를 품은 식도락의 진수입니다.